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최근 상속세, 근로소득세 같이 이렇게 중산층 그리고 월급쟁이들이 관심을 갖는 세금의 완화를 추진하면서 여당을 압박하고 있죠. 하지만 여당은 언제 또 마음이 바뀔지 모른다 이런 식으로 냉소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정작 이 대표가 직접 관할하고 있는 이 민주당의 싱크탱크가 상속세와 보유세를 오히려 강화하자 이렇게 주장하는 보고서를 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결국 당 대표와 당 연구원이 핵심 정책 의지를 놓고서 엇박자를 내고 있다 이런 지적 자초하고 있는 겁니다. 네, 이 민주당 싱크탱크인 이 민주연구원이요 지난 20일에 이 불평등 보고서라는 걸 발간을 했습니다. 이 보고서에는요, 이 부동산을 한국의 자산 불평등의 핵심으로 지목을 하고 이 불평등을 완화하기 위한 대책으로 해서 상속세 및 보유세 강화 이걸 제시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 더 나아가서 이 상속세를 활용해 청년 세대에게 기본 자산을 조성하는 방안을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그러니까 이 부자들이 낸 상속세를 이용해서 이 사회의 첫 발을 딛는 청년들에게 최소한의 사회적 유산을 대물림하는 정책이라면서 일명 이 위대한 유산 이런 프로젝트를 내놓은 겁니다. 일종의 부의 재분배를 하겠다 이런 발상 같죠. 그런데 특정 세수, 그러니까 특정 항목으로 정해진 그 세수를 또 특정 계층을 위해서 사용한다는 거. 이게 우리 세법상 가능한 일인지 일부에서는 이거는 위헌유법적인 발상이다. 지금 이런 지적이 벌써부터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문제는 차치하고라도요. 이 보고서가 논란의 소지가 많은 건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대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근 세제 개편론 방향과 어긋난다. 바로 이겁니다. 실제 이 대표의 발제에 따라서 민주당 정책위는 상속세 공제 금액을 현재 10억 원에서 18억 원으로 올리는 식으로 이 상속세를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입니다. 그런데 당 싱크탱크가 이 흐름에 대해서 발목을 잡는 그런 모양새가 되고 만 겁니다. 이 대표의 최근 세제 관련 전략, 세금 이슈에 아주 민감한 여당 성향의 중도표 공략에 맞춰져 있다. 이런 평가가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강남 3구와 용산구, 성동구 같은 이른바 서울 한강벨트의 부동산 민심을 겨냥해 상속세를 완화하고 또 월급쟁이 중산층을 겨냥해 근로소득세를 개편하자고 주장하는 게 대표적입니다.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 이 대표의 오늘 최고위 발언도 잠시 듣고 오시죠. 집값이 몇 배 올랐어요. 근데 기초공제, 일괄공제 똑같습니다. 그래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부모나 배우자가 이제 사망을 했어요. 그런데 그 부모나 배우자와 함께 살던 집을 상속세를 내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하고 있어요. 세금을 상속세를 내려니까 집을 팔아야 돼요. 그게 무슨 짓입니까? 비인도적이지 않나요? 이런 걸 좀 고치자고요. 18억 정도 되는 집은 과세 표준 기준으로 18억 정도 되면 세금 없이 상속해서 그 집에 계속 살게 해주자. 합리적이지 않나요? 근데 여기에 왜 딴지를 겁니까? 이 대표가 연일 중도 보수 정당론을 설파하면서 당 이미지 변화를 시도 중이라는 평가도 나오는데요. 이 대표는 어제 민주당은 본시 중도 정당이고 진보성이 더 중요한 시대 상황에서는 진보적 중도의 역할을, 보수성이 더 중요할 땐 중도 보수의 역할을 더 크게 했다면서 상황에 따라 상대적이라는 취지의 입장을 밝혔고요. 또 같은 날 SNS에 강성 지지층을 향해서는 모멸감을 주는 방식으로 상대를 공격하거나 의사표현을 억압하는 방식으로 비난하면 논쟁이 어려워진다면서 자제를 당부하는 메시지도 냈습니다. 이른바 개딸로 불리는 강성 지지층이 중도층에게 거부감을 불러일으킬 걸 우려했다는 분석이 나오는데요. 이 또한 중도 확장 전략의 일환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여당을 향해서 상속세, 근로소득세 같은 이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제안하고 나섰습니다. 그러자 여당은요, 아예 의제에 한정 짓지 말고서 이른바 끝장 토론 한번 벌이자 이렇게 역제안했습니다. 그렇죠. 이재명 대표는 어제 이 자신의 SNS를 통해서 이 국민의힘은 초부자 감세에 아직도 미련을 갖고 있냐면서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이 상속세, 근로소득세 등 세제 개편안과 관련해서 공개 토론을 제안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제 국민의힘은요, 이 주제를 한정하지 말고 끝장 토론을 벌이자면서 역제안을 했는데 이 김대식 원내수석 대변인은 오늘 국회에서 이 기자들과 만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여당을 향해 극우 내란당처럼 막말과 모욕적이고 적대시하는 언어를 빼고서 토론을 한다면 기꺼이 응할 수 있다면서 1대1로 무제한 토론하는 것에 동의하고 찬성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이런 여당의 입장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는요, 오늘 최고위 회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서 최대한 빨리 진행하자면서
이 대표, 원내대표단, 정책위의장까지 다 포함해서 이 3대3으로 토론을 진행하자 이렇게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와 이재명 대표, 개인적으로는 중앙대 법대 선후배입니다. 그리고 고시 공부도 같이 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질 정도로 평소에는 절친한 사이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탄핵 정국이 벌어진 이후에는요, 여야의 누구보다도 지금 날카롭게 맞서면서 감정 싸움 양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권 원내대표는요, 이 대표의 최근 우클릭 행보를 사기다 이렇게 비판을 하면서 과거 이 대표의 사생활 관련 의혹까지 거론을 했습니다. 이러니까 이 대표 공개적으로 욕하지 말라 이러면서 불쾌감을 표시했습니다. 네,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비대위 회의에서 이 대표의 최근 중도 보수 우클릭을 두고 기회주의자이자 사기 행각일 뿐이라며 과거 이 대표의 총각 사칭 의혹을 재소환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이 대표는 오늘 최고위 회의에서 정책 토론을 하자는데 왜 욕을 하냐며 반박했습니다. 권 원내대표와 이 대표 목소리 이어서 듣고 오시죠. 변호사 시절에는 검사를 사칭했고 결혼한 사람이 총각을 사칭했다는 의혹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당 대표가 되어 보수까지 사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이 자기 소신이 없으면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닙니다. 그저 기회주의자의 사기 행각일 뿐입니다. 인생 자체가 사기인 사람이 여의도까지 사기판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저를 보고 무슨 사기꾼, 인생을 사기로 살았네 이런 얘기해요. 왜 욕을 합니까? 국민의 삶을 놓고 하는 정책 토론을 하는데 왜 욕을 해요? 정말 이해가 안 됩니다. 국민의힘 정말 정신 차리시기 바랍니다. 제가 국민의힘을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미래를 위해서죠. 정신 좀 차리시기를 다시 한번 권고드립니다.